바이든 행정부는 12일 2021년에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적 규범에 대한 존중이 침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압제적인 국가들이 반대자들을 구금하고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국경 너머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세계 인권 상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연례평가를 발표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기본권과 법치가 지속적으로 퇴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들이 더욱 파렴치해지고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을 국경을 넘어가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은 뉴욕에서 11개 미국인 기자를 납치하려 했다고 알려진 이란 정부의 시도, 과거 정권 당국자를 재판하려는 독일의 조치에 협력한 시리아인을 위협하려 했던 아사드 정권의 활동, 기자를 체포하기 위한 벨라루스의 여객 기우회를 예로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관하여 보고서는 크렘린 비판자에 대한 폭력과 투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요 반대자 중 한 명이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정을 비판한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가 체포되어 모스크바에서 구금되었습니다. 러시아의 국내외 개인에 대한 자의적 생명 박탈과 정략적 보복의 사례로 독극물에 중독되고 투옥된 알렉세이 나발리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열거되었습니다. 블링컨은 오늘날 65개국 이상에서 100만여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슬람교도가 대다수인 위구르족과 기타 민족적,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한 신장성의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100만여 위구르인과 기타 무슬림 소수 집단이 초법적 수용소에 대량 구금되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미국은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 관리와 보안기관이 처벌 없이 인권 유린을 자주 저질렀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하여 미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유린 사례들을 들어 심각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는 국제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처형과 정부와 그 대리인에 의한 자의적 살해, 강제 실종,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를 포함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8월 미국의 철군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진전이 급락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블링컨은 탈레반의 정권 장악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했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시작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프간 대통령 아슈라프 가니가 탈출하자 탈레반은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전략적 관리적 실패로 평가받는 미국의 성급한 철군은 8월 30일 완료됐습니다. 보고서는 탈레반 통치하에 여러 심각한 인권 침해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탈레반 전투원에 의한 보복 살해, 여성과 소수 집단의 리더십 박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여성의 근로 및 교육 금지를 포함합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오랜 권위주의 석유보국 파트너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권리 침해에 대한 긴 목록을 포함했습니다. 그 중에는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시설 파괴를 비롯한 인접국 예멘 분쟁에서의 심각한 학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자국의 예멘 군사작정을 정당화하는 사우디의 주장에 반영하여 보고서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민간인 사상자와 기반시설 손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은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려는 노력이 성공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독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는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이슈 브리핑은 세계 유수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는 국제 이슈를 빠르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